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나와줘서 고마워요. 자, 이번 시간에는 4장의 두 가지 토픽을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끝내보려고 생각 중인데, 어쨌든 최소한 계획으로는. 세포 안에 들어있는 걸 대충 봤어요. 뭐, 다 보면 한이 없겠지만,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결국 미토콘드리아에서 자가 포식이라는 거, 굶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자가 포식 작용에 의해서 사실 간헐적 단식이 우리 몸에 좋다라고 하는 게 그 미토콘드리아가 자가 포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까지 하고 끝을 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자, 그래서 이제 뭐 대충 자질구레한 거는 일단 건너뛰고 그 세포 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제 쫙 봤단 말이야. 특히 뭐를 중심으로 봤어요? 세포 안에 있는 물질들을 어떤 방식으로 수송을 해서 밖에다 내보내느냐, 뭐 그런 것들을 봤단 말이야. 거기에 이제 리소솜이 마치 우리 몸 안에 있는 위처럼 그 세포 안에 있는 리소솜은 여러 물질들을 소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고. 자, 이번엔 완전히 확 주제를 바꿔서 세포 안에 있는 골격, 그 다음에 세포 바깥에 있는 세포의 기질, 그 두 가지 종류의 토픽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 할 거예요. 첫 번째, 세포 골격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거 역시 복잡하게 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하지만 이름 그 자체가 스켈리톤이라는 얘기. 우리 몸 전체에서 보면 골격이라는 얘기는 무엇을 해줍니까? 우리를 지탱을 해주잖아. 우리 몸에 내가 이렇게 생긴 내가 뭐 있어 보인다고 얘기를 하면 좀 비웃겠지만 어쨌든 뭐가 멀쩡하게 이렇게 딱 뭐 모양이 있잖아 이게. 근데 내가 골격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완전히 개 뭐야? 완전히 똥이야 똥. 뭐 흐물흐물하게 돼가지고 그게 바로 골격의 첫 번째 기능인 것처럼 세포 안에도 사실 모든 골격이 있다는 얘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세포의 모양을, 그러니까 세포가 있지만 세포라는 게 동물 세포만 흔히 봐도 모양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동물 세포 하면 흔히 이렇게 보통 무작위 이렇게 생겼다고 하지만 이런 동물 세포도 있잖아. 갑자기 뭐 이렇게 심슨처럼 생긴. 여기 눈만 달면 완전 바트 심슨이겠다. 그래서 이런 세포도 있어. 상피 세포라고 할. 거기다 한 수 더 떠가지고서 얘는 뭐야? 이거 세포 맞아?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 뭐. 이런 모양이 어디서 나오느냔 말이지. 이게 전부. 같은 세포인데 이렇게 길다랗게 있으면서 이들이 전부 다 각자 생긴 대로 노는 거야, 얘네들도. 생긴 것은 모양은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속 안에 이렇게 채워져 있는 세포는 대충 뭐 인생 뭐 있대 그러면서 대충 모양이 대충 생겨도 되지만 맨 바깥쪽에 얘네들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 여기가 피오르드 저쪽 노르웨이의 피오르드 해안가처럼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가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그러면 이 세포는 어디에 있는 세포일까? 소화기계, 작은 창자 특히 표면에 이렇게 돼 있고, 또 우리의 피부도 사실 그렇게 돼 있어요. 바깥쪽에 이제 최종의 바깥쪽 껍질을 형성해주는 이런 세포들. 그것을 이제 상피라고 얘기해요. 쌍피가 아니에요. 상피세포.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신경세포는 또 이렇게 생겼잖아. 왜 이렇게 생겼어? 신경세포는. 전봇줄처럼. 전선처럼 신경 신호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게 다 이렇게 생긴 이유가 있는 거지. 중요한 점은 그게 저렇게 생긴, 그 모습을 누가 결정을 해주냐 하는 게 안에 들어있는 뼈대에 세포 골격들이 이것을 유지를 해. 그러니까 각자의 다른 세포마다 이 안에 골격에 뭐가 다른가? 종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세포 골격의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어디다 정신을 팔고 또 툭하면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배열이 달라진다. 같은 종류의 세포들이 있는데 이래 가지고서 이런 재주들을 키우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을까? 우리를 구제해 주십사. 딱 3가지만 있네. 이게 한 10대까지 있었어 봐. 그럼 이거 다 외우느라고, 그래서 딱 3가지. 정말 좋아. 3가지.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길다란 수도관들처럼 생긴 게 공통점. 그럼 맞지?
골격, 뼈대, 무슨 대들보 그런 거 생각하면 동글동글한 우리의 항체 단백질 같은 것들 동글동글해. 그러니까 생긴 대로 노는 거지. 이 골격을 뼈대를 무슨 뭐 축을 그런 걸 형성해주는 단백질이니까 이런 동글동글이들이 있어서 안 되겠지. 길다랗게 여기서 저기까지 한방 길다란 단백질이 딱 가서 중심을 잡아주고 또 이쪽에서 또 세로로 뭐 단백질들이 창창창 이렇게 받쳐주면 이제 천장을 받쳐주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지지난 문제 시간에 얼핏 봤던 세포막의 핵막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병 같은 것들도. 그래서 완전히 조로증이 생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 강의 자료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조로증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사실 왜 생기냐 하면은 세포의 핵막을 이렇게 지탱을 해주는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세포 골격 단백질 중에 하나가 유전적인 결함으로 안 만들어지면 그렇게, 불행한, 만 20세를 수명을 넘기기 절대 힘든 그런 병들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 미세소관, 중간섬유, 미세섬유. 이들의 공통점은 모양에로서 공통점은 전부 다 긴 단백질. 다만, 이름 자체가 하나는 관이고 나머지는 섬유라는 데서 힌트를 얻자면 얘네들의 이 상대적인 두께가 대충 가늠이 안 될까? 이 셋 중에서 제일 두꺼운 녀석은 누굴까? 중간섬유가 제일 두꺼워? 이름 자체로 딱 봐야지. 이름으로 딱. 관과 섬유인데. 이 관이야. 얘는 뻥 뚫렸어, 중간에. 우리 맨홀 수도관들, 큰 수도관들 이렇게 딱 밖에 매설을 해 놓으려고 밖에 내놓은 거 보면 그 안에 들어가서 막 가서 놀아도 되고 자도 되잖아. 그 안에서 자본 적 없어요? 난 많이 그랬는데. 술 먹다가 옛날 대학교 때 술 먹고 집에 못 들어가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다다 트럭도 지나가고 막 그러면 이제 아침이구나 하고 집에 가고 그런 적 있어. 그래서 관은 나에게 참 아늑한 곳이야. 옛날 기억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미세소관은 중간에 뻥 뚫린 아주 지름이 넓은 큰 관이고 섬유들은 쉬지섬유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막혀 있어. 가늘어. 각자의 역할들이 다르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미세소관이라는 게 있고 미세섬유, 특히 미세섬유의 이름이 액틴, 아주 유명한 그 액틴이라는, 이 액틴이 어디서 우리가 흔히 자주 듣느냐면 여기서 많이 듣잖아. 근섬유가 바로 이 액틴 미세섬유로 만들어진 거예요, 진짜. 그 다음에 중간섬유는 이 둘 중 중간 정도 되는 두께로. 그 정도.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이들은 전부 생명체에서 이런 큰 뭔가를 만드는 건 전부 언제나 일관성 있게 작은 부품들을 조립을 해서 만드는 거지.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긴 미세소관 이만한 무슨 10m짜리 미세소관이 필요해. 세포 스케일로. 그러면 거기서 주물로 쫙 뽑아내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지. 10m가 필요해? 그러면 1cm짜리들 몇 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전부 모아가지고서 조립을 해서 만든다는 게 또 다른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미세소관, 그 다음에 미세소관 봐요. 관이잖아. 그러나 그 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동그랑땡이들이 자기들끼리 막 하고 뭉쳐가지고, 중간에 뻥 뚫린 이런 관을 형성을 했다는 그런 얘기이고, 섬유, 한 중간 정도. 안 뚫렸어. 이렇게 꼬아서 마치 비싼 광렌. 싸구려 광렌은 얇잖아. 비싼 광렌은 두껍잖아. 그걸 열어보면 한 몇 가닥에 이렇게 꼬여서 있는 그런 것처럼 중간 섬유는 그렇게 돼 있고, 액틴, 미세 섬유는 이게 전부, 근데 갑자기 빨간색, 파란색 얘네들은 뭐야 도대체? 라고 하는 게 그 형광현미경으로 특별하게 이러한 이 중간 섬유만 여기 염색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세포 안에 이 중간 섬유가 어디 퍼져 있나 하고 보려고 딱 했더니 환장 놀라는 거지. 없는 데가 없네. 다 퍼져 있네. 하고. 그래? 그러면 미세 소관은 어디 있나 한번 보자. 라고 했더니 또 놀라지. 이 중간에 퍼렇게 되어 있는 얘네들은 핵이고, 핵은 언제나 파랗게 이렇게 염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형광 물질이 있거든. 이 녹색으로 염색을 뭐 어디 조금 있겠지 하고 봤더니 미세소관이 없는 데가 없네. 아니 얘네들 갖고 어떻게 헤쳐나간다는 얘기지? 완전 빽빽하게 쌓여 있잖아. 세포 하나가, 동물 세포가
미세 소관이 좀 뒤덮고 그 위에다가 덧칠을 해서 중간 섬유가 또 덧칠을 하고 그럼 액틴은 어쩔까? 액틴도 또 이렇게 막 특히 액틴은 요 가장자리를 이렇게 주로 막 그러니까 어디에든지 있다.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거미줄의 한 세네 배처럼 빽빽한 밀도로 쌓여 있어가지고 어떤 특정한 세포의 모양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 세포 골격은 세포의 모양을 결정하는구나. 그것뿐이면 다 하겠는데 액틴 역시 봐요. 이런 동글동글한 구슬 같은 것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중합을 이루어가지고서 하나의 섬유를 만든. 요 하나가 액틴이에요, 액틴. 액틴 단백질인데 액틴 단백질들이 쫙 이렇게 액틴 섬유를 만드는 거고. 그럼 미세 소관의 경우는 뭐라고? 미세 소관에 있는 그 부품은 뭐라 그럴까? 이름을 튜뷸린이라고 하는 어디 있어? 너 어디 있니? 튜뷸린. 여기 있다. 튜뷸린이라고 하는 이 동그랭이가 모여가지고서 그것을 이렇게 만든다. 이름을 튜뷸린, 액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강조하지만 이들은 전부 그런 식으로 조그만 부품들이 모여서 중합해서 길게 만들어내는구나. 하나의 어떤 자기들대로의 룰이 있구나라는 것을 뭐 받아들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은 형태 유지 좋아. 형태 유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세포의 어떤 만화 같은 거 볼 때마다 항상 무슨 핵이 있으면 핵의 가장 바로 옆에는 근접한 기억에서는 조면소포체라는 것이 있고 왜 항상 조면소포체 바깥쪽에 골지라고 하는 그 팬케이크처럼 센 걔네들이 혹시 골지가 핵 근처에 와가지고서 조면소포체를 밀어내고 야 너 들어가 이제 나하고 핵하고 우리 서로 오늘부터 1일이야 하고 막 그런 일이 없나? 그게 없는 이유는 이들이 소기관들이 쫙 깔려 있었잖아 아까. 가만히 괜히 깔려 있는 게 아니라 깔려 있어갖고 그 소기관들을 이렇게 딱 건드려가지고 딱 고정을 시켜놓는 거 꼼짝하지 마. 그러니까 실제로 세포 안에 진핵세포 안에 있는 각각 소기관들은 아주 자유롭게 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긴 하지만 아무 데나 못 가고 꼼짝 못하고 이 세포 골격들한테 그대로 그냥 박혀가지고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수성소낭의 개념에 대해서 봤잖아요,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조면소포체에서 조면소포 꼬집 그게 수성소낭이었잖아. 조면소포에서 뭔가 이제 단백질을 만든 다음에 접고 당 붙이고 자 이제 골지로 보내야 되겠다. 어떻게 보낼까? 어디다 실어 보낼까? 꼬집 해서 보내죠. 조면소포체의 한 부분을 딱 꼬집어서 딱 떨어뜨리면 이게 수성소낭이 됐잖아. 걔를 가지고 자 저기에 골지가 있어. 봐도 던진다 하고 휙 던지나? 아니라는 얘기지. 우리가 세포에서 그림을 딱 볼 때는 수성소낭이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마치 풍선처럼 생겼으니까 자 가거라 둥실둥실. 세포는 또 물로 채워져 있을 테니까 물에 떠 있는 무슨 보트처럼 둥실둥실 아니올시다. 기찻길. 세포는 기찻길로 기본적으로 쫙 깔려 있어가지고서 1호선, 2호선, 3호선, 뭐 100m선까지 있는 기찻길이 전부 이런 골격들이 제공해준 그 기찻길을 따라서 그 수성소낭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지 스스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인부들이 그 수성소낭을 하나씩 짊어지고 머리 위에 짊어지고 이렇게 한 걸음 걸어가는 인부들이 거기에 있다고. 이 세포 골격 단백질 중에 그 인부들을 뭐라고 할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마치 함잡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에 돈을 깔아줘야 되는 그런 운동 단백질들이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ATP 한 번 가수분해하고 그 다음 걸음 움직일 때마다 ATP 가수분해하고 그래서 그 운동 단백질들이 수성소낭 하나를 짊어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위를 고개사들처럼. 그러니까 이 세포 골격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지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 강의 자료에 그림이 있는 것이 이렇게 상피세포 또 나왔네. 핵이 여기 있고
고지가 여기 있고 저 끝에까지가 우리의 목적지다. 수송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옮길 때 여기 있는 옮긴 때 이 줌이 이 수송선을 하나를 확대를 해서 보니 요 밑에 웬 발이 달렸네. 이 운동 단백질이 수송선에 하나를 짊어지고 이 길 위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 때도 마찬가지고 안에서 누군가 수입 다 길을 통해서 이 미세서관 또는 미세섬유들이 깔아놓은 길처럼 이거는 큰 고속도로를 깔아놓은 거예요. 미세서관은 아까 관이 길다고 그랬잖아. 미세섬유는 저 마을버스가 다니는 지방 이런 골목길 도로를 깔아놓은 것이고 해서 서로 역할 분담해서 물질들을 쫙 요소보다 전부 다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신경 전달 어떻게 해? 저 끝에서 아까 이상하게 막 헤어드라이 하다가 감전된 것처럼 보이는 그쪽에서부터 신호가 전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이 발가락 끝에처럼 되어 있는 세포에 요 끝에 와서 신호가 이렇게 건너뛰게 되는데 여기 또 똑같은 이제 세포 하나가 여기 기다리고 있는 연결. 이거 신경 전달 물질 이거 역시 전부 여기를 이렇게 이 세포 골격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다 끝인 줄 알았더니 아까 얘기했던 액틴 근육을 수축시키고 세포 분열을 하는데 또 세포 골격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세포 분열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단백질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해볼래요? 세포 분열을 할 때 필요한 어떤 도구 방추사 얘가 뭐 하는 거죠? 해가지고 염색체에다 찰칵 붙여갖고 염색체 딱 끌어당기면 염색체와 샴쌍둥이 염색체가 똑 떨어져가지고 서로 끌려가잖아요. 그 밧줄. 염색체를 끌어당기는 밧줄인 방추사. 이거 뭘로 만들었을까? 미세소관으로.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세포를 좀 이따 보겠지만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 반으로 잘라야 되잖아. 염색체만 분리하는 게 다가 아니라 이 세포 자체에 이것도 반으로 쪼개야 되잖아. 그 쪼갤 때 어떻게 할 거야? 홀셋, 허리띠로 꽉 졸라매서 허리를 완전히 또 개미허리처럼 만들어서 끊어내는 그런 역할. 수축. 뭐든지 수축을 해야 되는 거는 수축의 제왕인 누구? 수축하면 내게 맡겨. 근육 수축 누가 해? 액틴. 뭐든지 수축은 내게 맡겨라. 액틴이 여기 들어가가지고서 세포를 딱 수축시켜서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포 분열할 때 이 방추사나 방추사 역할을 해주는 미세소관과 세포를 실제로 끊어버리는 수축시켜서 미세섬유, 액틴. 그거 없으면 세포 분열 못한다는 얘기죠. 세포의 운동성, 세포가 운동을 한단 말이야? 꼬리 있잖아요. 꼬리 있는 세포 많잖아. 꼬리를 막 버터플라이 치듯이 막 해서 세포가 막 수영을 해나가는 그런 세포들. 이거 미세소관이 담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고 열일을 하는 거지. 여기저기 다 써놓고. 이것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을 좀 더 설명을 한 것이고. 염색체, 지금 이렇게 곡선으로 휘어진 빨간색 염색체를 끌어당기는 방추사, 그 다음에 여기를 수축시켜서 끊어버리는 액틴, 그런 것들. 자, 이건 뭐 필요 없고. 이건 지금 그냥 지나갔어요. 안 하는 거야. 조금 수준 단계가 높은 거니까. 할까? 괜히 하지 맙시다. 가자, 그냥. 중심세도 생략. 운동단백질, 이것도 자세한 건 생략. 각각의 이 세포 골격마다 다른 종류의 운동단백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운동단백질, 카이네이신, 무슨 다이네인 이런 운동단백질들이 있고, 미세섬유의 경우는 운동단백질이 액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액틴 미오신 근육 수축을 할 때, 근육은 그러니까 액틴이 근섬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 액틴 미세 섬유가 주로 주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조금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근섬유에서. 보통은 이 세포 골격 단백질이 주인공이고 그 위에 작은 크기의 운동 단백질들이 그 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깐족깐족 옮겨 다니고 ATP를 사용해서 그러는 건데 여기선 주객이 전도가 됐어. 이 둘 중에 누가 더 굵어 여기서. 얘가 마이오신이 훨씬 더 굵지. 마이오신이 운동 단백질이거든. 얘네들을 단체로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이들이 막 묶어가지고서 자기들이 중간에 움직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구조를 형성해갖고 이제는 네가 내 말을 들어야 될 거야 하고 마이오신이 딱 한번 땡기면 노젓듯이 마이오신이 한번 딱 땡기면 액틴이 엄매 기주고 하고 그냥 쫙 땡겨져 버려서 이렇게 쑥 줄어져 버리는 그게 바로 근섬유. 그러나 원래는 내가 이러려고 내가 액틴이 되었나? 자괴감이 들 정도로 원래 내 위에서 놀던 녀석이 말이야. 이렇게 살짝 이걸 기능을 바꿔가지고 보통은 다른 세포에서는 근육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들에서는 원래대로 액틴이 길을 쫙 깔아놓고 있으면 그 위에 마이오신이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관계였었는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이 녀석들이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 근육섬유입니다. 액틴은 또 그거 말고도 열의를 해가지고서 아메바가 우리의 대식세포 면역소 백혈구도 마찬가지. 아메바에게 잡힌 불행한 세균이 지금 여기 보이는 건데 여기 딱 잡혀가지고서 그대로 얘네들이 짧아지면서 쭉 끌어당겨가지고서 이 안으로 꿀꺽 해가지고서 음식이 돼버리는 건데 이게 세균인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효모, 이스트일 수도 있어요. 이게 갑자기 어디서 원래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 근처에 이상한 먹잇감이 세균이나 무슨 뭐가 나타나면 갑자기 여기가 불쑥 튀어 올라가지고서 얘네 둘을 딱 포위해가지고서 쭉 잡아당겨 이런 식으로 다리인데 갑자기 막 쭉 뻗어나갔다가 쭉 줄어드는 이런 다리 아메바가 세포 표면에 가진 이런 것을 위족 가짜 다리라는 얘기지. 수도파드. 그래서 이게 엄청 갑자기 있다가 갑자기 이게 어디서 생긴 걸까요? 그 순식간에 여기를 액틴을 합성을 해버리는 거죠. 갑자기 그 짧은 시간에 액틴이 바바바바바바바바 합성이 된 다음에 잡았어? 땡겨야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분해를 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순식간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네. 세포의 기질? 쉽네. 자, 다 정리해서 뭡니까? 세포의 기질이 아니라 세포 골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뭘로 만들어졌느냐? 그렇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느냐? 세포 단백질, 그러니까 세포 골격 단백질 하면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확실하게 걔네들은 어떻게 생긴 어떤 단백질이다. 일단 처음부터 아니 세포 골격이 단백질이야? 라는 걸 모를 수도 있잖아. 단백질이야, 단백질. 정신 차려. 한 다음에 단백질인데 얘네들은 좀 희한하게 생겼어. 전부 다 길어. 쫙쫙 길게. 왜 이렇게 걔네들 긴 거야? 하는 일이 특수해.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전체적인 이 모습을 결정을 하고 말이야. 또 길도 깔아주고 여기다가. 길만 깔아주러 특별한 이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려고 하면 얘네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서 방추사가 돼가지고 막 염색체들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이 세포 중간을 그냥 팍 수축을 시켜가지고서 끊어버려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몇 가지의 기능들을 그냥 대충 어렴풋이 정리를 하면 세포 골격이 정말 중요한 단백질이구나 어떻게 생겼구나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런데 자 아까 이게 이제 분열하는 세포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있다 그랬어? 액틴이 있어. 이건 무슨 세포일까? 식물세포. 식물세포는 왜 이렇게 각이 졌을까?
셀룰로즈 벽이 있어서 그렇지. 얘 이거 하려면 세포 분열하려면 어떻게 되지? 여기를 좀 수축을 해야 되잖아. 될까? 안 돼. 그럼 이 식물세포는 이거 어떻게 분리시키지? 안쪽에서. 응? 뭐? 벽 안에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 식물세포는 동물세포처럼 이렇게 세포 골격 단백질 가지고 막 억지로 막 끊어가지고서 허리를 딱 잘라내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지. 힘으로 안 되는 데가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안에다가 병풍을 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동물처럼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세포벽 때문에. 그러니까 세포벽이 없는 여기다가 분열을 하고자 하면 이제 핵은 두 개를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안쪽에다 임시로 장막을 딱, 병풍을 딱 쳐놓고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남남이다. 해놓고 임시 병풍이 이제 새로운 세포막이 돼버리는 거지. 새로운 세포막이 생기면 여기다가 새로운 뭐가 생겨? 세포벽이 생기겠지. 그래 놓고 각자가 이제 조금씩 커지는 거죠, 각자.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다가, 식물세포의 경우에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동물세포가 이런 식으로 수축을 해서 끊는 이런 구조를 수축환이라고 해요. contractile ring, 수축환. 식물세포는 그런 수축환을 만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세포판이라고 하는 종류가 달라, 이거. 얘는 단백질을 가서 쓰잖아. 얘는 지질을, 계통의 그 물질이 가가지고서 여기를 중간에 세포막을 계속 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하고, 세포 외 기질에 대해서는, 한번 이거를 여담을 하면서 또, 그걸 가지고 또 자기 잘난 척을 하는 이 오만함은 도대체 뭘까? 한 몇 년 전에, 한 3, 4년 됐나, 그 벌써. 이제 코로나 시절에, 이제 동영상 강의로, 대체를 했을 때, 동영상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수업 대신에 했을 때, 한 몇 명이 똑같은 댓글을 달았길래, 그런가? 세포 외 기질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됐다고, 고맙다고, 이거 완전히 엄청난 자뻑 맞지, 이거? 그래가지고서, 세포 외 기질에 대해서 별로 이 학교에서 수업에서 잘 안 다루는구나. 그러니까 좀 알아두면 남들이 잘 안 하는 거니까 별로 쓸데없다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세포 외 기질이라니. 세포 골격까지는 대충 됐어. 알았어. 세포 골격은 식물도 있어요. 식물도 액틴 있고 무슨 뭐 다 있다고. 세포 똑같은 세 가지 종류의 세포 골격 단백질을 동물과 같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세포 외 기질,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것은 식물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동물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만큼 동물 고유의 어떠한 다세포 생물로서의 같이 세포들이 어우러서 단세포 생물은 이거 필요 없어. 세포 바깥쪽에. 세포 바깥쪽은 그냥 단세포 생물이야. 그냥 외부 그냥 절벽 공간이지. 그러나 모여서 사는 같이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 이 다세포 생물들이 각각이 서로 같이 어우러져 사는데 뭔가 서로 간에 교통정리, 인식, 그 다음에 서로 너무 부딪히지 않게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해주는 바깥에 있는 물질들이 한마디로 세포 골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단백질이에요, 이것도. 역시. 근데 얘네들이 왜 전부 당단백질일까? 이 세포 외 기질 단백질들은 한결같이 전부 당단백질이야. 왜 그럴까? 인식이 필요한 것도 맞긴 한데 다만 이들이 어디서 만들었을까, 얘네들? 세포 외 골격 단백질? 분비라는 뜻이 뭐예요, 분비? 안에서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낸다는 게 분비죠.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여러분들 세포 외골격 단백질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단백질 하나만 얘기해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 미용에 좋다는 둥, 뭐, 그러면서 마구 먹어대고, 불쌍한 돼지 껍질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콜라겐. 콜라겐이 세포 외 기질 단백질들 중에 그 유명한 하나예요. 그 바깥에 뭐 하는 거야, 그거? 콜라겐은 그러니까 세포 바깥에 사는 애들이야. 단백. 그럼 그 콜라겐을 만드는, 어디서 만들었을까? 바깥에서 누군가가 와서 무슨 콜라겐 요정이 와가지고서 바깥에 밤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도망갔을까? 아니지. 세포 안에서. 그러니까 동물 세포 조직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근육 조직, 신경 조직, 결합 조직, 상피 조직.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4대 가장 큰 한. 그 중에서 결합 조직이라는 게 있잖아. 이 중간에 무슨 이 안에 이걸 채워넣는 역할을 하는 결합 조직. 그 결합 조직 세포들 중에서, 그 중에 대표적인 그런 결합 조직 세포에서 콜라겐을 제일 많이 만들어, 안에서. 안에서 만들어서 밖으로 내 던진단 말이야, 분비를. 분비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요? 응? 분비 과정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일단 모든 분비되는 단백질은 일단 어디서 시작을 해? 조면세포체 표면에서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그 분비되는 단백질은 전부 얼로 일단 우겨 넣어져? 조면세포체 안으로 우겨 넣어지잖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접어, 이 자식아. 안 접으면 넌 죽음이야. 접고, 그 다음에 위에다 뭘 꼽아? 당 꽂고, 당이 붙이잖아, 거기에. 단백질을 그냥 멀쩡하게 아파 죽겠는데 머리에다 그냥 당을 박는다고 생각해봐. 아파. 그러고 나서 조면세포체 꼬집해가지고서 골지로 보내잖아. 골지로 가서 또 무슨 일이 벌어? 또 당을 박아, 그냥 거기다가. 결국, 당 해서 당이 완전히, 야, 이제 그만해라, 진짜. 많이 먹었다. 해갖고, 당이 진짜 완전히 풍화가 된 상태로 분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런티를 했잖아요. 내가. 모든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은 전부 당 단백질이다. 내가 100% 보장한다라고. 왜? 경로가, 그들이 지나와서 수송되는 경로에서 요소마다 전부 당 박으려고 지금, 완전히 저속한 표현 자꾸 써서 미안해. 당 박으려고 환장한 녀석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당을 이제 부착을 시켜버리는데 당이 안 꽂힐 수가 있냐고, 거기에. 그래서 모든 분비되는 세포 막 단백질도 분비 단백질이고, 막에 붙어다니고, 그 다음에 막에 붙는 건 아니고 완전히 밖으로 우주 미아처럼 내쫓겨나는 이런 분비 단백질들은 전부 당 단백질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을 전부 붙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물세포와 세포 외부에 분비되는 고분자. 커요, 전부. 콜라겐이 얼마나 큰 단백질이야. 세 가닥으로 꼬인 밧줄 같은 단백질이에요, 콜라겐은. 그래서 그런 단백질들의 복합체라고 하는 게, 자, 일단, 이 섬유화 세포가 바로 지금 얘기한 이 결합세포 중에 하나인데, 그거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예. 세포 외 기질 단백질, 콜라겐, 연골에 주로 많잖아. 왜 많을까? 연골의 그 신축성, 스프링 역할을 해주는 거죠. 푹신하게 패딩 역할, 스프링 역할 해주는 게, 왜 걔네들이 가 있겠냐는 얘기지. 바깥에,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 공간을, 이 단백질들이, 신축성 있는 단백질들이 채워져가지고서, 세포끼리 이렇게 부딪혀도 푹신, 쿠션 좋고, 그 다음에 이 세포를 전부 가진 우리 동물 전체 이 개체, 조직으로서 개체 자체가 어딜 돌아다니더라도 어떤 물리적인 충격을 이렇게 완화시켜주고, 정말 좋은 물질인 거지. 그래서 이런 콜라겐, 이 이름 자체를 외울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 외 기질 단백질들이 있는데, 그들도 마치 세포 골격처럼 기능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몇 가지 기능.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충격 흡수 및 구조적인 보호를, 패딩, 그 다음에 스프링, 그것만 떠올리면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 콜라겐. 그 다음에 프로레오글라이칸이라고 하는 비슷한 물질이 있는데, 한 번 듣고 계속 까먹을 거예요, 이름.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어쨌든 그거 역시 세포의 기질 단백질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어떤
세포 외 기질 단백질들은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 다세포 생물의 일원이야. 근데 내가 최전방에 지금 배치가 됐어. 상피세포들처럼. 피부세포야. 근데 나는, 그러니까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자부심은 있으나, 바깥을 향해서 나의 이 개체를 대표하는 무슨 홍보대사, 외교관처럼 뿌듯할 수는 있으나, 가장 맨날 걱정하는 게 뭘까? 언제 내가 팽당할까? 맨 바깥쪽 있잖아. 그러니까, 잘못 가다가 이렇게 쓱, 아유, 가려워, 긁고, 하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건. 숱하게 얘네들이 안 그래도, 이렇게 있는데도 안 그래도,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비듬이란 형태로 막 떨어져 나가고, 각질을 어쩌고저쩌고 하는 판에, 이게 이미 바깥에 있는 세포, 조직세포들 중에서 특히 맨 바깥에, 모든 다른 세포들한테는 물론 적용이 되는 얘기지만, 얘네들은 바닥에, 세포가 딱 있으면 자기의 밑바닥에 뭔가 이런 접착제 같은 걸 신발에 접착제 바르듯이 딱 붙이고 고정을 해야만 안심을 하지. 그래야 잘 안 떨어져 나갈 거 아니야. 그 접착제 교체를 누가 해줄 거야? 세포 바깥에다가 어떤 특별한 단백질들이 거기 가서 마치 볼트처럼 박아서, 세포 막 하고 박아가지고서 고정을 시키는 그런 단백질도 있고, 또 어떤 단백질은 그냥 진짜로 끈끈한 접착제 구실을 하는 그런. 그래서 결국은 접착제 구실, 안정적인 위치를 고정을 해주는 위벽 세포들이 수시로 떨어져 나간다면 위벽이 그거 제대로 남아있겠어요? 위벽,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는 세포들이 있을 텐데 걔네들도 튼튼하게 딱 붙어 있어야 될 거야.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역시 세포 외 기질 단백질이 해준다. 자꾸 눈치 주지 마. 나도 50분 된지 알아, 지금. 그래서 10분 쉬고 계속 합시다.